자, 1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자, 처음으로 14쪽이 총칙인데, 자, 지적법. 자, 지적법은 쉽게 해서 우리 일필지, 토지의 호적이라는 겁니다. 토지. 여기 이제 12문제 나온단 말이야. 요거 중에 이제 10문제를 맞춰야 돼요. 지적은 조금 그래 편한 편입니다. 이거는 뭐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외우면 돼요. 요령껏 외워야 돼. 자, 지적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땅은 이제 국가가 이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가 관리입니다. 영토니까 대한민국 영토.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관리하는데 국가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그 밑에가 이제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항상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나 자 공법, 지적법 이런 거는 요걸 머리에 그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맨 밑에서 하는 국가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구청장. 자, 여기까지가 지방자치. 밑에 이제 읍면동리는 지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를 안 하잖아, 그래 쉽게 얘기해서. 요걸 이제 우리 지적법에서는 요걸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래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중개사법에서 뭐라죠? 등록관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은 이제 슈터 무조건 하여야 한다. 그럼 국장입니다. 하여야 한다. 왜? 우리나라 영토를 알아서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걸 토지 표시라 그래요. 여기 해놓고 토지의 표시 계속 지적법에서는 토지 표시란 말이 나와요. 토지를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순서대로 일단 소재. 일필지입니다. 일필지 소재. 저 소재가 어디까지가 있어요? 소재는 동리까지. 동리 소재. 다음 소재. 다음 집은 소재. 집은 번지 있죠, 그죠? 번지 소재. 여기 소재. 우리는 안동이라면 경북 안동시 송현동까지. 그 다음에 집은 뭐 여기는 7-7이야. 7. 다시 그 다음에 소재 집은 그 다음 지목입니다.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 뭐 대 이런 거죠. 지목. 소재 집은 지목. 순서대로 해봐야 돼. 면적. 여기 일필지입니다. 이제 소재 집은 지목 면적. 이걸 일필지야.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을 딱 떼보면 여기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소지지면 소지지면. 이거 4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심, 이거는 경계 또는 좌표입니다. 또는 얘기는 밑이 아니고, 또는 좌표. 경계 또는 좌표. 이걸 토지 표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를 우리 등기부에는, 자, 표제부에는 요 4개만 넣습니다. 여기, 등기부에는. 요거는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자, 그럼 요걸 머리에 그리고, 자, 소재, 집은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토지 표시라 그래요. 이걸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소재는 어디까지죠? 동리까지라 그랬어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무조건 소재가 나오면 국장입니다. 국장은 동리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소재란 글자가 나오면 답이 뭐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국장. 그 다음 요 밑에 이제 요거 빼고 요 밑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걸 배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소재 그러면 답이 뭐다? 국장. 소재 빠지고 집은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낀 요 시도지사는 나중에, 자, 이 사람의 성인 사항이 몇 개 있어요. 성인. 이 성인, 이거는 성인 해주는 거예요, 성인. 오케이? 성인이란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 아니면 쉽게 99%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지적소관청.
그 다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건물은 조심해야 돼. 건물은 이건 건축물 대장이라 그러잖아요. 건물은 이거는 우리가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싸니까 국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토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외웁시다. 자, 토지 표시가 뭐라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다음 경계 또는 좌표. 그럼 요 네 가지는 자,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나오는 게 이제 요게 이게 바뀐다. 그러면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일치시키지. 자, 그러면 이제 한 두세 개 맞은 거예요, 벌써. 자, 하나씩 가보죠, 그럼. 14쪽. 자, 취적의 의. 자, 취적의 의는 첫째 줄 한번 읽어보죠. 취적에 대한 정의는 시대당연한 자, 일반적으로 취적이라는 자, 동그라미 크게 쳐. 국가기관이 여기에 포인트야. 동그라미. 국가기관이면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국가기관. 이것도 국가기관. 이것도 국가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임무가 두 개예요. 국가 사무를 하는 게 있고 지자체 사무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취적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지자체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하고 있는 거야. 취적은 국가기관이. 자, 두 번째 줄 모든 용태 동그라미 쳐. 모든 용 대한민국 모든 땅을 필지별로 구해간다. 일필지별로 나눈다는 거야. 나눈다. 그게 취적이에요. 국가기관이 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영토는 100% 대장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등기는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 등기는 100%.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안 나오지만 취적의 3요소는 다 했어요. 토지 동그라미 쳐놓고 이 취적 공부. 자, 취적 공부는 취적 공부. 자, 일단 줄만 걸어놓고 가죠. 나중에 다음 주 배우겠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요. 현행법상 줄 거세요. 취적 공부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잘라주고, 다 도면 두 개, 취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7개입니다. 그거는 기억해야 돼. 요 7개에다가 기록한 것을 취적 공부라 그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두 개. 무슨 도면? 취적도,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7가지를 취적 공부라 그래요. 그 7가지에서 한 3문제, 4문제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대표적으로,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등록. 그러면 취적은 3조 땅을 갖다가 토지를 어디다 등록하는 거다? 취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걸 취적이라 그래. 필지별로. 그럼 여기서 양식 하나 보고 가겠어. 일단은 우리도 항상 절차는 양식을 알아야 돼. 저 뒤에 토지대장을 한번 보죠. 대장의 대표가 토지대장이니까. 토지대장. 여러분 토지대장 빼보셨죠? 자, 토지대장이 어디 나오냐면 62쪽 펴보세요. 62페이지. 62쪽. 자, 62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토지대장 나오죠. 토지대장. 이렇게 생기게 먹었어요. 토지대장. 그 맨 왼쪽에 고유번호 나오죠. 일필지에 고유번호. 그 밑에 바로 토지, 소재, 바로 옆에 지번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지목, 면적, 바로 밑에 등급, 수정연월일,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개별 공시가 기준일, 개별 공시가 이런 거 적는 데가 토지대장이에요. 자, 토지대장 어떻게 적어? 글자로 적죠, 그죠? 문자로 적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도면 한번 보러 가죠. 도면이 68쪽 와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떼본단 말이에요. 왜 떼봐요? 우리 토지대장을 왜 떼보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면적 때문에 떼보는 거예요. 면적. 토지대장 면적은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등기부 면적은 900제곱미터. 그걸 뭘 믿으라고 그랬어?
대장을 믿어야 돼요. 불일치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게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다르다. 그럼 뭘 믿어야 돼? 대장을 믿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또 거꾸로 자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홍길동인데 대장에는 김길동이로 돼 있어. 그럼 뭘 믿어야 돼? 등기부를 믿어야 돼. 그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야. 자, 그럼 도면 한번 보죠. 도면은 어떻게 생기면 그냥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조심할게. 도면은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 그림이잖아. 그림도자잖아. 그림도. 이게 그림 도해 지적이라고 그러죠. 그림. 이거 뭐냐 하면 직선입니다. 직선. 곡선 같이 생겼지만 직선이야 사실은. 자, 맨 위가 치적도예요. 자, 무선군, 무선면 동그라미쳐. 치적도, 치적도. 이거는 이제 저 시골, 예천, 봉화 이런 생각하면 돼. 치적도 이렇게 생겼죠. 맨 왼쪽에, 자, 7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7번지 지목이 되다, 이거야. 바로 옆에 8대, 좀 꼬불꼬불한 것 같죠, 그죠? 사실은 직선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옛날 구도시야.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는 파란 색깔이 뭐라고 되어 있냐. 경계점, 줄거세요. 굉장히 중요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의 지적도. 옆에 제가 우리 신도시입니다. 도청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딴 거 완전히 뭐라고 되어 있죠? 완전 직선이죠. 이거는 바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 보세요, 거기. 직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완전히 되어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도로니까 완전히 직선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자, 77, 의1, 의1, 의2, 의3, 의4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이제 부기, 이건 뭐야? 부번제가 부번, 본번이야, 부번. 이건 이제 블록식이라고 그래, 블록식. 블록식이죠. 거기 보세요. 맨 왼쪽에 보니까 77에 1대, 77에 6대, 그 밑에 보니까 78에 4, 78에 3, 78에 2, 78에 1. 이건 저 부분밖에, 이걸 무슨 식이라고 그래? 블록식이라고 그래, 블록식. 이걸 완전히 직선이잖아요. 이게 신도시에만 있는 거야. 신도시에만 있는 지적도고, 똑같은 지적도인데, 위에 좀 꼬불꼬불한 것은 구도시 지적도고, 면 같은데, 밑에는 신도시 보세요. 용인시, 운학동. 용인시가 이제 신도시 됐잖아요. 자, 그럼 오른쪽 와보세요. 오른쪽에는 이게 임야도야, 임야도. 맨 위에. 자, 무선군, 무선면, 무선리, 임야도 동그라미. 임야도. 자, 임야도는 맨 오른쪽 축척에다 적어보세요. 임야도 축척은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두 개밖에, 여기는 6000분의 1이라고 적죠. 6000분의 1. 그러면, 자, 오른쪽에 산1임, 이렇게 되어 있죠. 산 1번지 임야, 산 2임, 산 2,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임야도에는 앞에 뭐 붙어 있죠? 산자가 붙어 있죠, 그죠? 이 10번이 앞에 산자부터. 산 1임. 그러면, 자, 보통 지적도에는 10번 앞에 산자가 안 붙어. 근데 임야도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산자가 붙어 있죠.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비쳐도 그냥 내비치는 데는 그냥 그거는 토지 대장이 있는 데고, 산자가 붙는 데는 무슨 대장이 있다? 임야 대장이 있는 데예요. 그렇게 된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앞에 오도삼 이렇게 산 100번이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임야인 줄 알아. 임야 아닌데도 산 100이 있는 데가 있어요. 조심해. 무조건 임야로 산이 아니야. 저 도서지방 있잖아. 도서, 섬, 섬자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임야가 아니에요. 자, 그런 점 조심. 무조건 산이라고 지목이 임야가 아닙니다. 쉽게 해서 우리, 자, 저 산에다가 건물 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지목이 뭐야? 돼야 돼. 산이라고 임야 아니야. 자, 거기 되지만 지번에 뭐라고 적혀 있어? 산 몇 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앞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하나씩 가보시죠. 자, 그럼 알면 재미있어. 모르면 어렵지만. 애울 때도 잘 알고 외워야 돼. 자, 그럼 지적은 결국은 뭐야? 지적은 땅을 시켜서 일필지를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일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필지를 뭘 적는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적는 게 일필지. 자, 그러면 이제 15쪽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제가 수업하는 거는 시험 안 나옵니다. 3번에 지적도 유형 싹 지워. 시험 안 나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고 양가로 2번 요건 좀 기억해야 돼. 자, 1번에 도해 지적은 그림으로 나타난 지적이에요. 도해 지적. 자, 두 개 적으세요. 도해 지적은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아까 그림으로 나타냈잖아. 지적도 임야도를 도해 지적이라. 그림 지적이야. 도해 지적. 그것만 좀 기억해놓고 도해 지적. 다음 오른쪽 갑니다. 3번 등록 차원상 분류. 2번은 굉장히 중요해. 2차원적 지적, 수평 지적, 평면 지적.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공간 지적이 아닙니다. 3차원적으로 공간 지적이 아니라 2차원적 수평 지적이야. 수평 지적.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필지를 할 때 수평 직선으로 합니다. 공간 지적이 아니에요. 평면이다, 평면. 자, 읽어보죠. 토지 높고 낮음과 관계없어요. 고저와는 관계없이 수평면상, 수평면이야. 수평면상의 각 필지의 경계, 면적, 지목 등을 공시합니다. 자, 수평면 지적입니다. 공간 지적이 아니야. 자, 우리가 이렇게 수평 지적을 생각하면 돼. 나중에 나오지만 지목이 있어, 지목. 토지의 용도. 지목할 때 수평을 따진단 말이야. 수평.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감정평가자 시험이 한번 나왔어요. 꽤 됐는데, 서울 한강, 제3한강교 있죠, 그죠? 제3한강교 누가 노래 불렀어요? 금방 나오겠다. 시험은 안 나와. 자, 거기서 이제 제3한강교 있잖아요, 그죠? 제3한강교. 이거 지목이 뭐냐? 그러니까 참 뭐라 하냐면 도로라고 찍었어요. 도로가 아닙니다. 수평으로 따지면 그 한강교 밑에 뭐가 있어요? 한강 하천이잖아. 지금 하천이네요. 하천 수평을 따져야 되니까 이게 도로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강. 우리가 이제 밑에 하천 위에 만약에 하천에 복개 공사했다. 위에 도로가 다녀. 그럼 뭐예요? 지목이 도로겠어요? 밑에 하천이겠어요? 하천입니다. 하천. 보이면 안 돼. 자, 지금 하천을 이제 복개해가지고 위에다가 아파트 지었어요. 배가 아니고 하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게 이제 수평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파트 있다고 다 거기 대가 아니야. 밑에 하천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 울산 같은데 울산이 지금 지하철이 못 가는 이유가 전부 파면 전부 물이야, 물. 하천이니까 거기 지하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목 발달 때는 그 지목 봐가지고 반드시 임장조사 가봐야 돼요. 그 점입니다. 자, 그게 무슨 지적이라고? 2차원 지적,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 18페이지 넘겨서 2번 지적 대조와 등기 제도와의 비교. 자, 1번의 제목에 줄 것이에요. 토지 등기 대조와 지적 이원화 둘로 나눠져 있다. 자, 그러면 토지 등기는 어디서 관장한다? 법원. 지적을 어디서 관장한다? 행정부. 그걸 먼저 기억합니다. 행정부.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곧 지나가고. 자, 오른쪽 오세요. 양가로 3번. 지적과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에서 방가로 2번 기억합니다. 자, 토지를 최초 공시할 때, 자, 선 줄거세요. 먼저,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원칙입니다. 이건 기억하고 가죠. 자, 내가 땅입니다. 땅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공유 수면 매립하죠. 공유 수면 매립의 대표가 사람이 우리 돌아가신 정주영 씨죠. 정주영 씨가 이제 바다 막아가지고 거기서 매립했죠. 그럼 이게 누구 거야? 소유자 갑이 겁니다. 자, 매립 허가 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이 땅 취득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미등기 상태죠? 그럼 등기하려면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 아까 뭐 일치시키라 그랬어? 대장과 등기 일치시켜야 되잖아. 그럼 일단, 자, 토지 대장에다가 소유자를 등록해야 돼요. 자, 등록하고 나서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선등록 후 보존 등기야. 자, 그걸 기억합니다. 자, 토지의 최초 공시는 먼저 줄거세요. 지적공부, 즉 토지대장이야. 지적공부 나오면 토지대장을 바꿔 읽어. 가장 쉬운 얘기야. 지적공부 아까 7개 있었죠. 그 중에 대표가 토지대장이야. 토지대장이 먼저 신규 등록한 후에, 즉 소유자 정주영 등록한 후에 등기부에 자 편성하는 편성을 지우버리고 등기부에 편성을 하지만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합니다. 자, 그럼 조심해서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은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미등기 상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적어보세요. 무조건 신규 등록이란 말이 나오면 아직 등기가 돼 있어? 미등기다? 미등기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 등기 안 한다. 이게 답입니다. 무조건 신규 등록 나오면 답이 뭐다? 촉탁 등기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야. 한 개 외우러 갑시다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신규 등록이 나오면 답이 뭐다? 촉탁 등기하지 않는다. 촉탁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요게 이제 바뀌면 요게 바뀌면 다 촉탁을 해준단 말이야. 다 촉탁 등기하는데 신규 등록은 자, 신규 등록하면 뭐 등록해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등록해야 돼 다. 그런데도 촉탁을 안 해줘. 왜? 등기부 없으니까. 자, 거기 하나 등기됐고 지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나온다. 그럼 뭐가 나온다? 신규 등록은 촉탁 등기하지 않는다. 그게 답이에요. 자,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24쪽으로 갑니다. 24페이지에 용어 정의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한 두 문제가 꼭 나와요. 용어 정의, 용어 두 문제. 그다음 거기서 청량 용어가 나오는데 그 1번부터 7번까지는 청량 용어야. 요거는 청량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9번부터 잘 기억해야 돼. 9번부터 자, 지적소관청 중요 표시하세요. 지적소관청 일단 저거 국가기관입니다. 자, 지적을 관리하는데 소관, 이 국가기관이야.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야. 자, 가보죠. 동그라미 1.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그냥 읽어보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가 어디죠? 세종시죠. 다음 시장 가로 안에 제주특별자치도법 15조에 따라 줄거세요. 행정시장 포함합니다. 뭐 행정시장이 누구야?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얘기예요. 그리고 자, 지방자치법 3조에 따라 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됩니다. 그거는 이제 구청장이 돼야 되니까 그냥 이름 명칭만 따라가면 돼. 시장 밑에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제 줄거세요.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도 포함합니다. 왜? 국가기관이니까 자치구 가치는 따지잖아. 여기서 구청장이 나오면 자,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도 포함되고 또 자, 자치구가 아닌 어디로 가볼까요? 자치구가 아닌데 구가 있는데 수원 갈까요? 수원에 있는 권성구청장 그거야. 이거 포함되는 거야.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 아니라 뭐라 해서 아까 국가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치구청장도 이게 들어가고 안자치구청장도 이게 들어간다는 거야. 서울에 강남구 서초구도 들어가고 수원에 권성구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이 명칭만 따라가면 돼. 시장, 군수구청장을 누구라 그런다? 지적소관청이라 그래. 여기 이제 여기 시도시다는 요 시는 특별시, 우리 공부 시간을 배우잖아. 광역시를 의미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광시, 도지사.
자, 그거 좀 기억하고, 지적소관청은, 자, 지방자치단체다,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 국가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양거는 3번, 10번. 지적공부, 아까 7개 했죠? 이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자, 또 줄거 나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요거는 공유일 때만 작성해. 땅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일 때만 작성하는 거죠. 대지권 등록부 잘라주고. 요거는 문자로, 글자로 쓰는 거야. 다음, 도면 쓰는 게 2개죠? 지적도면, 임야도면.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7개를 지적공부라 그래요. 자, 그리고 7개 내워야 돼. 자, 설정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7개를 지적공부라 그래요. 그 중에 대표가 토지대장이 외우면 돼. 토지대장 많이 들어봤잖아. 자, 11번 연속의 동그라미 쳐. 연속 지적도. 연속 우리 시리즈라 시리즈. 연속 꼭 들어봤잖아. 그죠? 여자분들 연속 꼭 좋아하잖아요. 지금 연속 곡 중에 뭐가 재미있어요? TV를 안 봐가지고. 뭐가 재미있어요? 에? 에? 뭐가 재미있어요? 오아시스? 아, 오아시스보다 민법을 더 좋아해야 돼. 그게 그 시리즈예요, 시리즈. 그러니까 지적도를 연속으로 시리즈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게 연속 지적도입니다. 보죠? 연속 지적도란, 자, 줄것에 가장 중요한 게 청량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적 청량하지 아니하고 청량 안 합니다.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하고 이면 자, 줄것에 파일을 이용하여 파일입니다.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줄것에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무조건 연속 지적도란 말이 나오면 사진 파일을 그냥 시리즈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도면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이거예요. 무조건 청량에 활용을 못한다. 무조건 청량 안 한다. 연속 지적도. 그게 포인트예요. 다음 12번 부동산의 종합 동그라미 쳐.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종합 공부. 이것도 한 문제씩 나와요. 일단 줄거 놓고 부동산 종합 공부니까 부동산이니까 뭐야? 토지 건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돼. 지적법 뭐였어? 아까 지적법은 토지 표시하는 게 지적법이야.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건물도 들어간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종합 공부란, 자, 줄고 나간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토지 대장에 적혀 있는 거죠. 다음, 건축물 동그라미 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거는 건축물 대장이죠. 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등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자, 전산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한 걸 부동산 종합 공부라 그래요. 건물도 기록한다는 거.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13번부터 토지 표시 바로 해봅시다. 요거 바로 요거 토지 표시. 토지 표시란, 자, 지적 공부에다가, 자, 줄고 나간다. 맨 위에 뭐죠? 소재, 다음, 지번, 다음, 지목, 다음, 면적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경계 또는 좌표야.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거 외워야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토지 표시란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기록하는 걸, 등록하는 걸 토지 표시라 그래. 이게 일필지야, 일필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 뜻 나오겠죠, 그죠? 일필지, 필지. 자, 필지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된, 자, 줄것에 토지의 등록단입니다. 토지 등록단이야. 일필지마다 등록합니다. 자, 15번
지번이라 왜 필지가 소재잖아요. 그 다음에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을 등록한 번호 번지화시켜요. 번호. 다음 16 중요 표시하면 꼭 나옵니다. 지번을 주는 지역, 지번 부여 지역. 그 지번은 누가 주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 무조건 소재는 누구라 그랬죠? 국장. 소재 빼고 나머지는 다 누구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한단 말이에요. 자, 1번.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줄 것이에요.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준하는 지역이 포인트입니다. 자, 지번 부여 지역은 자, 동, 리, 이에 준하는 지역이요. 자, 이에 준하는 지역이 뭐냐면 우리 섬이요, 섬, 도서 지역을 말합니다. 지번은 동 단위로, 리 단위로, 도서, 섬 단위로 지번이 부여되는 지역입니다. 이때 동은 조심해야 돼. 동은 우리가 법정동이라고 그래. 법정동입니다. 행정동이 아니야. 법이 딱 정한 동. 누가 만들었어요? 국장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토부에서. 자,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이에요. 자, 그러면 법정동은 국가가 만듭니다. 근데 행정동은 우리 지방자치가 직관이 묶이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송현동이야. 송현에 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3동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법정동은 뭐냐면 송현동만 법정동이에요. 그 다음에 1동, 2동, 3동 이건 행정동입니다. 동은 한 개밖에 법이 딱 정한 걸. 송현동.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송현동에 7번지가 있다. 그리고 송현 1동에 송현 3동에 7번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송현 1동에 7번지가 있어. 우리 송현 3동에 7번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이제 배우는 거야, 이제. 자, 없습니다. 송현동 자체에 7번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송현 1동에 7번지 있다. 송현 3동에 7번지 없어요. 법정동에 지번 한 개야. 그런 얘기야. 법정동마다 지번 줍니다. 송현동 1동에 7번지 있다. 2동, 3동, 4동, 5동에는 7번지가 없어. 그 송현동 속에는 7번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게 법정동이라는 거다. 법정동마다 지번이 부여됩니다. 자, 그 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로 옵니다. 지목, 용도 포인트, 용도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용도 지목이라 용도 주된 용도 땅은 이제 지목에 따라서 가격 차이 크단 말이야. 제일 비싼 게 대죠, 그죠? 용도 지목입니다. 다음 18하고 19 중요 표시하세요. 경계점하고 경계 구별 잘해야 돼. 자, 경계는 아까 했죠. 직선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렇게 요게 경계야. 경계점은 요게 굴곡점입니다. 굴곡점. 점을 이렇게 직선을 연결한 걸 경계. 요걸 경계점이라 그래요. 자, 갑니다. 자, 경계점자동 경계점이란 그래서 지적 부분요 글자 한 개가 포인트입니다. 점이란 필지를 구해가는 줄거세요.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도의 그림 형태로 등록하거나 또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 점입니다. 점이다. 다음 19 경계는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경계란 필지별로 줄거세요. 경계점들을 직선하여 연결하여 지적에 등록한 선입니다. 무조건 경계점은 점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고 경계는 선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다음 18 면적은 아까 했죠. 수평면상 넓이입니다. 1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즉 토지 대장에 등록된 필지에 줄거세요. 무슨 수평면상 넓이입니다. 수평면 그래서 현재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수평면상 넓이입니다. 수평면상 넓이
자, 그 점을 조심합니다. 수평면상. 자, 오른쪽 21로 갑니다. 네, 토지의 이동. 자, 토지 이동은, 이게 토지 표시가 바뀌는 게 토지의 이동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동. 자, 다를 이자, 움직일 동자죠. 자, 우리가 민법에서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권리의 변동. 근데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이동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권리가 바뀌는 거고,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땅 자체가 바뀌는 거야. 객체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바뀌는. 이거는 권리 변동을 우리가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배우잖아요. 민법 시간에는. 여기는 이제 조금 달라요. 발생을 여기는 새로 정하거나, 이렇게 처음 정하거나, 가보죠. 정하거나. 1번, 토지의 이동이라, 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토지의 표시를 요거야. 토지 표시 나왔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이런 뜻이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자, 새로 정한다. 이퀄 제거 신규 등록입니다. 새로 정하거나 신규 등록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이동이라 그래. 이동.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면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변경만이 아니고요. 새로 등록하는 줄거세요. 신규 등록 대표적인 이거죠. 다음에 두 번째, 파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두 개. 처음 땅이 이제 육지가 되면 뭐가 되죠? 바다가 육지가 되면 신규 등록. 또 육지가 바다가 되면 등록 말소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줄긋져도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이런 걸 이제 토지 이동이라 그래요. 자, 하나씩 가보죠. 22. 자, 신규 등록은 아까 답이 뭐라 그랬어? 신규 등록 나오면 답이 뭐라 그랬어요? 네, 촉탁 등기하지 않는다. 그게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신규 등록 갑니다.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하는 거 동그라미 1번.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그때 표현에 적으세요. 공유 수면 매립과 그리고 취적 공부에 등록돼 있지 아니한 즉 누락된 토지를 취적 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신규 등록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신규 등록은 취득원자 처음으로 등록하죠. 처음으로 등록한다. 자, 답 적으세요. 뭘 하지 않는다? 촉탁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을 한다. 자, 23번. 등록 전환도 중요히 표시하세요.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 옆에 적어. 등록 전환 이렇게 하세요. 산을 깎아서 아파트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산 깎아가지고 아파트 짓는다.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 지면요. 그러면 뭡니까? 아파트는 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임야대장을 없어지고 다시 토지대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등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등록 전환이란 자주 그런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 옮겨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에 있던 땅을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게 등록전환입니다. 등록전환. 어디 걸 어디로 옮긴다고? 임야대장에 있는 땅을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한 거야. 거꾸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파트 무너뜨려 가지고 산 짓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이거 이제 할 때 제가 잘 강의를 했었는데 여기가 임야였잖아요. 그죠? 이거 깎아가지고 그거 했죠. 그러면 저게 등록전환됩니다. 등록전환은 한다. 토지대장을 없애고, 임야대장을 없애고 토지대장을 옮겨 등록하는. 저거 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반대는 아니야. 반대로 임야대장을 없애고 토지대장을 만들어야지. 토지대장을 없애고 임야대장 옮겨 등록은 없어요. 반대는 아니다. 그걸 장난을 많이 쳐요.
자, 24. 분할은 쉽죠. 분할이란, 자, 일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죠. 분할은 많이 하잖아요. 자, 분할은 일필지인데, 두 필지가 100번지입니다. 자, 송현동 100번지였어요. 자, 근데 잘라가지고 두 필지로 나누는 거죠. 그럼 요거는 송현동 100번지 그대로 나머지 두고 100의 1, 두 필지가 이게 분할입니다. 세 필지로 나눈다? 100의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1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게 분할. 자, 반대 25. 합병은 분할의 반대.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1필 합해서 등록하는 거죠. 요거의 반대. 자, 여기가 자 100번지고 여기가 100의 1번지였어. 두 필지잖아. 이거는 이제 합하면 되는 거 없으면 되겠죠? 그럼 지번이 한 개가 돼야 되잖아. 이거는 자 선순위 지번을 둡니다. 이건 없애고 100번지 만드는 거죠. 합병 적으세요. 합병 입혀 적어. 합병이 나면 답이 뭐냐 하면 청량하지 않는다. 합병이 나면 답이 뭐라고? 청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또 하면 되잖아. 여기가 만약에 100제곱미터고 여기가 50제곱미터다. 그럼 면적 얼마야? 합하면 150이잖아. 산수하면 되니까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분할은 청량해야 되지. 이렇게 나누니까. 원래는 이제 요게 토지가 이동되면 원래는 청량하는 게 원칙이에요. 면적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 합병은 면적 달라져도 청량 안 한다 이거야. 왜? 산수하면 되니까, 더 하면 되니까. 딱 지적부분 답이 있어요. 아까 신규 등록은 답이 뭐야? 촉탁 안 한다. 합병 나오면 답이 뭐다? 청량 안 한다. 그런 게 탁탁탁 나와요. 그럼 딱 막 0.1초 만에 찍어야 돼. 그거 가서 생각하고 그럼 게임 끝난 거야. 게임 끝나고 내년에 또 봐야 돼. 자, 내년에 보면 그죠? 내후년까지 또 보면 안 돼요. 자, 합병 답이 뭐다? 청량하지 않는다. 예, 그게 답이야. 자, 26 갑니다. 지목 변경. 지목병은 지목이 바뀌는 거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게 지목 변경. 자, 27 축척 변경. 자, 숙적 변경도 자주 나와요. 자, 23번에 등록 전환하고 27번에 축척 변경 구별 잘해야 돼요. 아까 등록 전환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거야? 임야 대장을 없애고 토지로 바꾸는 거죠. 근데 축척 변경 조심하셔야 돼. 축척 변경 줍니다. 축척 변경이란 동그라미 치세요. 지적도입니다. 임야도에는 축척 변경이 없어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줄거세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게 축척 변경이야. 자,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자, 3000분의 1. 3000분의 1하고 500분의 1. 어느 게 큰 축척이죠? 어느 게 대축척이요? 대축척, 소축척. 우리 또, 산수해야 돼. 에? 어느 게 대축척이에요? 오른쪽일 거야, 왼쪽일 거야? 에? 어느 게 대축척이 큰 거? 큰 대자, 약을 좁자. 자, 그죠? 우리 초등이랑 흐르됐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분수는 반대가 돼요, 분수는. 이런 큰 놈입니다. 분수는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쉽게 해서, 여기 이제 큰 놈이고, 이러면 작은 놈이야. 쉽게 해서 이거는 3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3000분의 1. 이거는 500분이 그게 큰 축척입니다. 자, 1cm가 쉽게 해서 500m가 되는 거고, 1cm가 1000m가 되니까 이게 훨씬 큰 겁니다. 자, 이거 항상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게 축적 변경이야. 거꾸로 이렇게 하는 축적 변경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한다. 그래서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만 있어요. 임야도에는 축적 변경이 없어. 자, 그 점을 조심하고 축적 변경은 자 2번입니다. 2번은 맨 뒤에 임야도에는 축척 변경 대상되지 않는다. 임야도는 축척 변경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축척 변경 어디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축척 변경이 있어. 임야도는 축척 변경이 없어요. 아까 등록 전환하고 차이죠.
등록증은 어떻게 돼? 임야도 임야대장에만 등록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 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취직부 공부할 때는 내가 오늘 몇 개 맞추는구나 하고 생각해가면서 재미있게 해야 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넘겨보죠.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어. 용어 배웠어요. 요놈이 하는 것부터 먼저 하나 해야 되겠죠. 아까 했죠? 요놈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보죠? 그럼 이제 자, 국장이 대한민국 영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영토 이걸 전부 뭐 해야 돼? 딱 다 등록해놔야 되잖아. 왜? 우리 영토니까. 무조건 여기서 소재란 글자가 나오면 국장입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맨 위에 이 토지 등록하러 갑니다. 어디에다가? 토지 대장에다가. 자, 제1절 토지조사 등록입니다. 자, 일단 거기 자, 여기 요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지적부 공부할 때는 소, 지, 면, 경계 또는 좌표. 앞에 4개는 요거는 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1. 토지 등록의 원칙. 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국토부 장관은 국장은 모든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두 개야. 모든 토지란 말이 나오면 국장이야. 대한민국 모든 땅에 대해서 필지별로 뭐가 나왔어요? 소재 동그라미 쳐. 국장이야. 국장은 모든 땅에 대해서 소재 동그라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 주세요.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이제 어디가?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야. 하여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100% 등록이 돼 있어요. 100%. 근데 등기는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장 넘기세요. 나머지는 시험이 안 나와. 맨 위에 이제 2번에. 근데 시험도 안 나오는데 책이 왜 이렇게 두껍냐? 책 팔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맨 위에 2번. 토지조사 등록 방법에. 자, 1 줄거세요. 신청에 의한 등록입니다. 신청에 의한 등록.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원칙. 자, 지금 국장이 뭐 했어요? 이거 모든 토지를 지금 등록하여야 한다.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 이제. 다 해놨으니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요 놈이 바뀐다는 거야. 왜? 여기서부터. 이게 바뀌면, 자,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결정해줘요. 그럼 누가 하냐? 바뀌었는지 안 누가 얘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 가보죠. 신청에 의한 등록입니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그 지번 앞에 소재가 있어, 없어? 소재 X야 돼요. 소재가 없으니까 지적 소관청이 나와야 돼. 소재 X, 소재 빼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줄거세요. 이동했을 때 토지 소유자 만약에 가로 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면 대표자나 관리인이겠죠? 의 동그라미 신청을 받아 줄거세요. 지적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소재가 아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아까 이동이 뭐였어요?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 상태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 가지고 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뭘 내느냐? 지번 앞에 소재를 살짝 넣어. X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맨 뒤에 지적 소관청을 국장으로 살짝 바꾸든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걸 또 결정한다, 하야한다가 아니라 한 결정합니다. 이게 원칙이야. 자, 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까 토지 이동 중에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우리 분할, 합병 이런 거 중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분할이 제일 많아요. 왜 그래? 땅이 막 면적이 너무 넓으면 땅이 안 팔리잖아. 잘라서 팔아야 되잖아요.
토지정 중에 제일 많은 게 분할이에요. 분할. 여러분들 여기 가다 보면 플랜카드 있잖아. 땅 뭐 중개합니다. 뭐 또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분할이 가장 많아요. 그럼 분할하면 이제 신청해야 되잖아. 신청하면 이제 소관청이 분할에 대해서 결정해 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신청이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직권을 하게 돼. 뭐 2번 직권 등록 예외라고 적어. 직권 등록 예외. 자, 줄어 나간다. 직권 등록이 이제 24회, 28회, 32회 가끔씩 냈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어디였죠? 시장, 군수구청장, 즉 안동시장은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답니다. 하여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순서만 좀 기억하세요. 자, 먼저 직권으로 이제 등록할 때 먼저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짜야 돼. 현재 상황, 현황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계획. 자, 한번 보죠.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재 상황을 직권으로 동그라미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는 일단 시군구별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 시군구별이죠. 왜? 지적 소관청이 시군구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획 짰어요. 두 번째 실제 나가봐야 되겠죠. 조사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로 나갑니다. 조사했어요. 그 다음 3번에 토지 이동 조사 부라는 책을 만들어야 돼. 내용은 안 나와. 그리고 4번에 토지 이동 다 했으면 정리 결의 서면을 작성을 합니다. 자, 이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가보죠.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 조사 부라는 책을 근거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고, 자, 줄거서 이제 토지 이동 조서 아랫부분 여백에다가 다운표를 조심해야 됩니다. 공간법,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간법 같은 말,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64조 2항 단서에다 줄여서 직권정리라고 기재한다. 이건 기억합니다. 토지 이동 조서 아랫부분에다가 직권정리라고 기재합니다. 직권정리. 그리고 기재하고는 마지막으로 5번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은 지적공부에다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조사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 토지에 뭐가 빠져야 돼? 소재 빠져야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다가 깨끗하게 적어 넣어야 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순서 기억합니다. 직권 등록하는 시간. 먼저 1번에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1번 계획. 계획 있으면 2번 실제 나가서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를 했으면 조사책 만듭니다. 3번에 토지 등 조사부 책 만들고 그 책을 보고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4번 토지 등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여기다가 직권 정리라고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지적 공부를 깨끗하게 적어야죠. 정리를 합니다. 여기 직권 등록이요. 그럼 직권으로 이제 자, 우리 토지 대장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소유자에게 바뀌었다고 통지해줘요. 그럼 빠졌네요. 그 밑에 6번 하나 적죠. 맨 밑에 6번. 자,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통지를 해줍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자, 바뀌었다고 정리 통지해줘요. 그럼 맨 마지막 시간 또 배웁니다. 자, 그러면 등록했죠, 그죠? 자, 원칙은 누가 등록한다? 국장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을 소재, 소지, 지면, 경계 또는 잡을 100% 다 등록하여야 한다.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바뀌어서 좀 바뀌었다. 그러면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단 소재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신청 안 하니까 얘네들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또 등록돼 있어요. 자, 또 바뀌어. 자, 2절 갑니다. 필지 개념 보죠. 하나씩 또 보러 가는 거야. 등록할 때 필지 등록 어떻게 할 거냐? 야, 소재는 누가 다 해놨어요? 국장이 다 해놨으니까 요게 바뀔 때는 또 국회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지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번이 뭐죠, 바로? 필지잖아. 1필지. 자, 필지의 등록단이죠. 자, 동그라미 1. 필지란 동일한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일단 몰라줘와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구획된 자 줄거세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야. 그 정도만 기억하고 파란색은 2번 내려오세요. 필지의 그 획정은 자르는 걸 획정이라고 그래. 어떻게 자르냐? 획정 기준. 자,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땅 사고 팔 때 필지별로 사고 판단 말이야. 1필지. 그래서 1필지에 소유자 한 개 더, 그죠? 이걸 민법에서는 일물 일권주의라고 그러잖아. 등기에서는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 이건 지적법에서는 1필지 1소유권입니다. 자, 그럼 필지는 소유권자가 같아야 되겠죠. 자, 갑니다. 1번 지번 부여지역 동일해야 됩니다.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무슨 뜻이야? 동리가 같아야 돼요. 아까 했죠? 송현은 7번 지집은 한 개밖에 없어요. 송현 1동에 7, 송현 1동에 7 이렇게 안 돼요.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2번 지목이 동일할 것.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자, 10번지에 한 개는 되고 한 개는 뭐 이건 말이 안 돼요. 1. 지목 동일할 것. 가장 중요한 3번이죠. 소유자 동일입니다. 소유자가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자, 1필지에 뭘 적어서 1필지에 이렇게 돼 있잖아. 1필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 1필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동리가 같아야죠. 지번 부여지역이 같을 것, 지번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다음에 면적이 같을 것. 당연히 이제 소유자가 같아야죠. 이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돼. 집안이 연속돼. 집안 연속됐다는 것은 자, 여기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져. 이건 하천이다. 하천하고 되는 필지가 달라야죠. 집안이 연속이 안 돼 있으니까 집안이 연속돼야 됩니다. 집안이 연속돼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도로, 하천, 국어 등 주요 지형지물에 의해서 토지 표면이 단절되면 별개의 필지로 획정해야 됩니다. 집안의 연속의 한계입니다. 다음 5. 축척이 동일해야 돼. 축척이 같아야 돼. 같은 번지라면 축척이 똑같아야 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6번입니다.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됩니다. 등기 여부.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1필지 요건은 바로 이 합병의 요건하고 똑같아요. 합병하면 1필지가 되잖아. 합병의 요건. 1필지. 자, 여기는 100번지야. 여기는 100의 1번지야. 요걸 이제 합병하면 1필지가 되잖아. 1필지 요건과 합병 요건이 같아요. 합필 요건. 합병. 같아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한 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소유권 하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축척이 500분의 1이고, 여기는 축척이 3000분의 1이다. 이거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축척이 다른. 말이 안 되죠? 축척이 같아야죠. 축척이 다르나 가장 또 중요한 게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자, 등기 여부. 여기는, 자,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돼 있어요. 소유자. 여기는 등기가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누구 땅이야? 민법을 해야죠. 등기가 안 돼 있다. 무주의 부동산 없고요? 국가 거든. 그럼 합병하면 안 되잖아.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 또,
여기는 기등기고 여기는 미등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건 가능해요. 여기도 기등기고 여기도 기등기고는 가능하죠. 소유자 수가 같으니까. 여기도 미등기고 여기도 미등기는 가능해요. 왜? 국가 거니까. 근데 여기는 기등기고 아까 했죠, 그죠? 여기는 미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 가보죠. 어느 토지 전체가 모두 등기가 되길 기등기라 그래. 또는 모두 미등기는 돼야 돼. 가능해요. 그러나 밑에 그러나 기등기 땅과 미등기 땅은 등기 여부가 다르므로 일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외우시고, 자, 오른쪽 오죠. 제3절에 토지 등록사항으로 갑니다. 거기 뭐가 빠지고 있죠? 지금 소재가 계속 빠지고 있죠? 왜 그래요? 소재는 국장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 자, 1번 지번. 자, 지번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얼마나 쉬워? 딱. 시장, 군수구청. 자, 근데 교과서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소재 빠지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렇게. 자, 지번 갑니다. 자, 1번의 지번이란 아까 용어에서 다 했어요. 동그라미 쳐. 지적 소관청이죠. 소관청이 무슨 지역별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번 부여지역이 뭐였죠?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섬이죠, 그죠? 섬. 아까 얘기했죠. 섬은 자, 지번이 몇 번지야? 앞에 산자 본다 그랬어. 산백, 산백일. 섬 있죠, 섬. 섬은 앞에 지번이 산자 붙어. 임야라고 산자 붙는 게 아니고.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필지별로 하나씩 부여해서 등록한 번호입니다. 지번 부여별이야. 지번 부여별. 그다음 양가리 2번 내려와 3번 지번 부여방은 기억 이런 건 안 나와. 그 사행식은 뱀사자야. 뱀이 기어가듯이 지 마음대로 준다는 거야. 번지를 한번 볼까요? 1대에서 2전, 3전, 4대, 5대, 6전 뭐 왔다 갔다 하죠. 뱀 기어하죠. 이걸 사행식이라 그래. 시험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니은 기우식은 홀짝제라는 거야. 홀짝제. 홀짝 오른쪽 왼쪽 디귿 중에 표시하세요. 단지식 옆에 저거 도청 신도시 지역은 단지식입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단지식은 땡땡 적으세요. 단지식은 본번이 없다. 본번 안 적습니다. 부번만 적어요. 본번은 안 적고 부번만 기록합니다. 부분 한 읽어볼까요? 하나의 단지를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줄거세요. 단지 내 필지마다 부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걸 블록식이라고 합니다. 블록식, 단지식. 아까 잠깐 했죠? 자, 1단지, 여기가 1단지야. 여기가 2단지고 여기가 3단지야. 그럼 1단지라면 1, 이걸 자 갑니다. 이걸 본번이라고 앞에 걸 본번. 의일, 의올, 부번이라 그래요. 우리 본부 이렇게 하죠. 본번, 부번. 자, 여기는 본번이 없어. 지금 부번밖에 보세요. 맨 왼쪽에 1번이라고 돼. 요게 이제 이게 1단지야. 1단지. 1단지에 보니까 1에 1, 1에 2, 1에 3, 1에 4, 1에 5. 그 다음 오른쪽에 2단지는 2의 1, 2의 2, 2의 3 이렇게 돼 있죠. 단지입니다. 이거는 본번이 또 없고 부번만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토지대장고 떼봐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잖아. 까막눈이잖아. 이걸 배우면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자, 단지식 블록식은 어디서 한다고? 신도시.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줄 맨 뒤에 줄 거세요. 도시개발사업 이게 신도시죠. 또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등의 지번 부여하는 겁니다. 농지개량사업 시행지도 신도시가 많아요. 자, 그 두 개는 기억하고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나 농지개량사량한 지역에는 단지식이다. 단지식은 뭐가 없다? 본번을 안 적는다. 부번만 적습니다. 자, 오른쪽 오죠. 동그라미 3번. 자, 기본의 위치에 따른 분류는 자, 니은 중요합니다. 북서기본법. 기본에는 번지를 시작한다는 거야. 북서기본법. 자, 북서 쪽에서 자, 바로 밑에 줄 것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기억합니다. 북서기본법. 북서쪽에서 남동 쪽으로 간다는 거야. 거기 나오죠. 이게 이제 오른손 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쪽이 북쪽이죠. 이쪽이 남쪽이죠. 그죠?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럼 시작을 할 때 이 서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간다는 거야. 여기 봐라. 1, 2, 3, 4, 5 이렇게 서쪽에서 시작하고 또 이렇게 내려올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3, 이거 뭐 8, 9, 10 이렇게 서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북서에서 시작한다. 북서기본법. 이건 반대 외워야 됩니다. 우리 지적법이 북서기본입니다. 북서기본. 자, 그럼 오른쪽 조그마한 글자를 보면 쉬워요. 자, 북서기본 뭐죠? 107번지, 107의 1번지, 108번지, 109번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17, 18, 19, 20 남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북에서 남쪽. 이걸 북서기본법이라 그래. 북서쪽에서 남동 쪽으로 적어나가는 게 북서기본법입니다. 자, 이제 4번에 이제 지번 표기와 구성. 자,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동그라미 기억 외우러 가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1, 2, 3, 4가 아라비아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자, 심표 다음 조심한 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자, 줄거세요.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입니다. 숫자 앞에 붙여요. 이걸 어떻게 내냐면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X입니다. 숫자 앞에 30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어디에만? 네, 임야도하고 임야대장에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다 산자를 붙입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리어 내려옵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본번과 부번은 그 작대기 표시로 연결하는, 요걸 작대기로 생각하세요. 자, 10의 요거는 요 표시를, 요걸 다시라고 읽으면 안 된다. 자, 작대기 표시로 합니다.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의, 10의 1, 다시라고 읽으면 안 돼. 작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자, 작대기 표시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다시라고 읽는다. X야. 한자로 하면 안 돼. 의라고 읽는다. 자주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 본번 한 개, 요 한 개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단식 지번이라 그래. 우리 탁구 칠 때도 그죠? 혼자 치면 단식이라 그러잖아. 둘이 치면 복식이라 그러죠. 이 뒤에 부번이 붙어 있다. 그러면 복식 지번이라 그래. 단식 지번은 한 개만 있는 거, 본번만. 복식 지번은 본번, 부번 두 개 있는 거. 자, 꼭 예를 보죠. 박스 안에. 토지대장 등록지의 단식 지번은 125번지네요. 복식 지번은 125의 3번지네. 다음에 임야대장 등록지는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산자 나와야죠. 산 15번지가 단식 지번이고, 복식 지번은 산 57의 5가 복식 지번. 이 다시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밑에 그건 안 나오고, 양가로 5번. 자, 공간정보법상 지번부여 기준. 자, 1번 원칙하고 조금 쉬죠. 지번부의 원칙.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자, 동그라미, 요거죠? 지번 여기죠? 지적소관청 나와야죠? 지적소관청이 무슨 지역별로? 지번부여 지역별로, 즉, 동리별로, 법정 동리별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차례대로 부여한다. 자, 그리고 무슨 기본법이라고 그랬죠? 북서기본법으로 하여, 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로 부여한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로 부여한다. 자, 여기까지 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2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